채널맥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코너 안에 코너 원픽 무비라고 있어요. 원픽 시네마. 네. 내 인생에 정말 좋아하는 영화 많이 있다 손 쳐도 딱 한 편만 소개한다면 과연 어떤 영화를 소개할 수 있을까? 원픽 시네마. 우리 박한 시인님 어떤 영화 원픽 시네마 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 왜요? 제일. 왜? 이게 워낙 세상에 좋은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훌륭한 영화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딱 하나의 작품만 고르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그럼에도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장 제가 감정적으로 가장 이게 영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영화로 저는 원픽을 꼽은 게 바로 시네마 천국이라는 아주 고전 명작이죠. 뭐 이미 이거는 이 영화는 이미 세간의 평가는 이미 다 끝난 너무나도 명작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보탤 말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지점에서 원픽을 뽑게 됐냐면 삶을 그대로 다 담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사람의 삶이 담겼는데 그 사람의 삶의 이면에 세상까지도 담겨 있다라는 느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냥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토토와 그 알베르토 아저씨의 뭐 영화에 대한 뭐 열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저는 굉장히 깊은 사회적 함의와 그게 보였거든요. 네. 뭐냐면은 특히 이 동네 배경이 되는 그 동네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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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도적인 동네란 네. 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한계가 늘 음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삶을 알베르토는 기성세대로서 그 제도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고 토토는 아직 적응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오, 예, 어린. 예. 근데 이 토토는 늘 새로움을 어린 아이들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짝반짝하죠. 이 닫힌 세계에서는 이 아이들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영화도 검열 통해서 아하. 삭제되고 네. 그거 자체가 그 사회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토가 얘기하잖아요. 이 마을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마을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을 벗어나게 하는 것. 네. 이 공간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 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유년기의 당돌함과 어떤 그 발칙함을 필름 잘라내듯이 거세하는 세계가 아닌 나가서 그 발칙함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세계로 네가 떠나라라고 네. 이렇게 그걸 하는 게 결국 시대가 그렇게 늘 변해왔잖아요. 늘 젊은이들이 그 발칙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고 기존의 어떤 구습들을 이제 좀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금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좀 더 열린 세계가 됐듯이 그 세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동네를 통해서. 네. 이 토토와 알베르토라는 이 개인을 통해서 그 알베르토가 그걸 상징하고 토토도 그걸 상징하고 알베르토는 기득권이면서 거기에 제도에 이미 적응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그 발칙함을 키워주려고 하는 좀 열린 어른이고 그 교단의 그 주교는 네. 절대 한치의 그 오차도 네. 허용할 수 없는 아주 빽빽한 아주 단단하게 굳혀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가 옛날 그런 세계를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 네. 인물들이.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왔을 때 그리고 또 대단한 건 그 사랑 이야기죠. 감독판에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 얘기죠. 네, 한 기사가 이제 공주를 사랑했는데 병사가 네.
99일째 되던 날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날 그냥 가잖아요. 네. 그 여자가 그 공주가 창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베르토가 토토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는 결국에 네가 이 세계를 이 답답하고 닫힌 세계를 벗어나고 네 꿈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인 거죠? 해피엔딩을 떠나서 예.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과정. 누군가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99일 동안 기다려서 그러니까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도 좋아. 그 과정 속에서의 행복. 언제 저 공주가 문을 열 거야. 내가 100일째 되는 날. 나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그 기대감을 갖고 지낸 그 99일.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 창문을 열고 닫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남자는 99일 동안 그 여자를 사랑을 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100일째 날 떠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인생, 너의 꿈을 펼쳐나가고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답이다. 그 과정에서의 사랑이 네. 결과의 사랑보다 중요하다. 네. 라는 해답까지 내놓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인생 영화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다룬 영화라고 봐요. 세상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을을 통해서 세상을 함축해 놓고 거기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해답이 그 사랑이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또 도토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절대 돌아오지 말라는 것도 그 기사처럼 네. 예, 이 과정을 사랑하되 그 결과 다시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연연해 하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기사처럼. 그래서 그 도토도 이제 돌아오지 않죠. 네. 돌아오지 않은데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에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 수없이 검열된 그 그렇죠. 키스 씬들과 삭제됐던 씬들을 다 그걸 모아서 딱 보면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 동네에서 가진 그 아이들의 모든 거세된 검열당한 모든 아이들의 꿈이 그 필름 모여 있던 거였죠. 한 장으로 마지막에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토의 꿈과 도토의 또래의 다른 친구들의 꿈 그리고 그들의 발칙함 그런 유년 시절의 꿈들을 마지막에 알베르토 아저씨가 다 그 편집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온 그걸 이제 느끼고 마지막에 그 토토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어떤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세대가 이제 이어지는 마치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세계가 도토가 지금 한참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삶과 아직도 보수적인 여전히 보수적이잖아요. 돌아갔는데도. 네. 여전히 보수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 세계가 이어지게 돼버리는. 두 세계를 이어지는. 다시 꿰매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진짜 종합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삶에 대한 총체, 통섭적인 이야기. 괜히 명작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시네마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금 했던 이야기 순간순간마다 정말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그 영화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우리 박한신이 추천하는 영화가 되겠네요.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콘텐츠가 나오지만 딱 한 편 권하자면 시네마 천국 이 영화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게 어찌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 시네마 천국이 얼마나 뛰어나고 매력적인 영화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놀랍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은 정말 감미롭다. 음악이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자, 실제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박한 시인도 조만간 뭐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시나리오 쓸지 단편 영화를 찍을지 아니면 거기에 어울릴 법한 음악을 만들지 알 수 없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코너 속에 코너 중에 방금 원픽 시네마를 얘기했는데 네. 우리 박한 시인에게 미리 한 가지 또 다른 코너를 질문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안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러면서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꽉 갇혀져 있던 제도권 교육을 받았던 그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인가 새로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 있을 가능성을 펼칠 때 오마이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신이 살아갈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가 얼마나 대단히 드라마틱합니까? 그때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잘 듣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박한 시인은 지금 현재 박한 시인이 될 때까지 어찌 보면 오마이 캡틴처럼 본받고 싶은 롤모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박 시인이 정말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한번 그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롤모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꼭 은사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분이 있으셨다면 그게 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누구였을까 궁금도 합니다. 저도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표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시는 분들 너무너무나도 많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미 성과를 이루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셔서 저는 딱히 한 명을 골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 네. 저는 그냥 제가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모든 예술가들에게 통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시인은 하나의 정부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 자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동일한 시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에 동일한 예술가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을 삼아서 누군가를 좇는 그런 활동이 아닌 저만의 이제 세계를 완성해 나가고 구축해 나가는 그냥 유일하고 무의한 그런 예술가가 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네. 저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사실 모든 예술가 갖고 있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 어찌 보면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교육과 좀 더 참 진리를 가르쳐 줬다면 네네네. 아이들이 좀 더 바르고 올바른 길, 어쩌면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했던 게 걱정이 되기도 해서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오마이 캡틴이라는 작은 꼭지를 마련해 본 거고요. 이 영화 안에 참으로 좋은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키팅 선생님이 시인이나 예술가만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다.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를 쓸 것인가?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미래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정말 많은 어떤 강압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송을 포함한 아주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느낄 거예요. 나는 어떤 걸 해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늘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마이 캡틴이라는 꼭지를 만들었고요. 어쨌든 저도 네. 그 말씀에 첨언을 좀 하나 하자면 그 우리가 늘 인생을 살 때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정답.
근데 이미 뭐 정답이 없다라는 것 또한 이미 많이 퍼진 이제 레토릭이 됐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란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유일한 질문이자 그 기회다라고. 그래서 그 질문이 완성되는 순간은 제가 이 삶을 다 살아내고 마지막 이제 관에 들어갈 때 그 질문이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우리 프로그램에 명대사 코너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인생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 그 완성은 마지막 순간 완성될 뿐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네네네, 그렇죠. 이야, 역시 시인이라 말씀하시는 게 다르군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박시인을 처음 만났을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일테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시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야? 그건 질투심에 생긴 말이겠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특화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다. 뭐냐면 박한 시인이 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얘기 있지 않을까? 아까 시네마 천국에도 나왔지만 토토가 성장하면서 느꼈던 첫사랑처럼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청춘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나의 로맨스, 로맨스 성공기 이런 것들일 텐데 나중에 로맨스 성공담을 포함한 이런 연애담을 마치 그 흔히 말하는 해법을 찾아봐 주는 것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는 것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연애, 대담, 토크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연애가 보편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의 안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도움이 뭐 전혀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적용이 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경험을 서로 좀 나눈다라는 거는 그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고민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이야 뭐 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고민스러운 게 정말 먹고 사는 얘기 빼고는 연애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연애하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고 실패다 많이 경험하실 텐데 성공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겠죠. 근데 시인의 입을 통해서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당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고 해법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로맨스 안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작품 나오겠죠. 예, 참.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이게 참. 예,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 저와 이제 교제를 했던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라. 예. 신상 발언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상 발언보단 나라면 당신이 겪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상담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패널이 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야? 현장 생 중계하면서 현장 캐스팅한 거지 우리 박한 시님을. 저야 뭐 너무 영광이고 오늘 이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제 작품과 시와 제 시적 세계관과 작품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웅숭 깊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진짜 없는데 정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진짜 감독님께 너무너무 저는 솔직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말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감사하네요. 사실 그 여러분, 시집 한 권 사는 게 어렵나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싸요. 아. 싸요. 싸기 때문에. 제일 싼 문화 활동입니다. 예, 그거는 장담합니다. 맞습니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투자하시라고요. 그리고 시집은 읽으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고요?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입니다. 네. 아, 참고로 여기 이 말씀만 또 혹시 드려도 될까요? 예.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이라는 제목을 왜 지었냐고 그 사전 질문을 주셨잖아요. 야,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이라는 거는 이 뜻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시인들은 늘 같은 걸 보더라도 늘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 나지 않는다는 저녁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저희가 일상을 살 때 기침이 날 때는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아플 때 같이 특수한 경우잖아요. 근데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늘 겪고 있는 저녁이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라는 말을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해서 저는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이다라고. 그런 거였군요. 예, 그래서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도 네. 그러한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저만의 이제 새롭게 본 시각으로 언어로 표현을 했던 거죠. 네. 이 시집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이 시의 대표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이라는 시를 당연히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자, 그러면 낭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낭송 기회를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 눈이 내린다. 떠나간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뭉치질 않는다. 손을 들지 않아도 모든 길들은 이별하는 중. 난 치워진 눈보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 왜 이런 곳에 동백이 피었는지 모른다. 겨울은 낳은 것마다 목마를 태우고 어린 새들이 날아오를 때마다 누군가 그리운 사람은 창밖으로 몸을 내민다. 팔짱을 풀고 하얀 간지럼을 타는 나무들. 입김을 꺼내본다. 그러면 남은 얼굴들 여러 갈래로 흩날리고 쌓인 발자국 따라 별이 푹푹 뜬다. 저는 시가 이렇게 매력적인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 아주 많은 좋은 글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 글 별이 푹푹 뜬다. 와, 이건 진짜 시적 표현입니다. 네. 이 작품 대단히 매력적인데 예.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쓰게 된 계기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전체적으로 들으셨을 때 조금 이제 와닿은 게 있으셨다시피 이건 좀 이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별한 네. 사람에 대한. 그냥 눈이 내리는 날에 그런 거죠. 이별한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떠나간 사람이잖아요, 저에게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잘 뭉쳐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흐릿해진다는 어허. 거죠, 기억에. 잘 뭉쳐지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흐릿해진 그 기억을 잘 뭉쳐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손을 들지 않아도 모든 길들은 이별하는 중이라고 한 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별을 할 때 그냥 친구들끼리도 근데 잘가 하면서 손을 들잖아요. 하지만 네. 길들은 네. 손을 들지 않은 채 어.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가죠. 그러니까 길들은 손을 들지도 않은 채 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계속 작별을 인사도 하고 없이. 있는 이별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별과 이 길의 이별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난 치워진 눈보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차갑게, 외롭게, 오랫동안 혼자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는 채로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이별한 상태의 어떤 그 상황을 이제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곳에 동백이 피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자연적인 법칙들 있잖아요. 예. 결국에 저에 대한 그리움도 이 동백처럼 이 그리움이 피어나는 것도 이 자연의 섭리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피어나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겨울은 나은 것마다 목마를 태우고 어린 새들이 날아올 때마다,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그 문이 있어요. 어린 새들이 날아오를 때마다 누군가 그리운 사람은 창밖으로 몸을 내민다 라는 거. 이거 자체가 그리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면 예. 창밖을 바라볼 일이 없죠. 없잖아요. 몸을 내밀거나 오나 안 오나 저희가 이렇게 보잖아요. 기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창밖을 아직도 보니까. 예,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별했지만 연애시네. 예, 연애시예요. 예. 사랑시예요. 서정시고. 네. 그래서 누군가 그리운 사람을 창밖으로 몸을 내민다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행동이죠. 행위들, 그거 자체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죠. 이 시가 당신의 이별의 아픔과 내 이별의 아픔이 하나다. 결국은 세계, 같은 세계 안에 있다. 그리고 팔짱을 풀고 하얀 간지럼을 타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시적 표현으로 풍경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가지들은 팔짱을 풀고 있잖아요. 팔짱을 한 가지들은 하나도 없고 그 가지마다 하얗게 눈이 쌓여 있죠. 예. 그걸 간지럼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하얗게 10개 이제 쌓인 눈을 하얀 간지럼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그 입김을 꺼내보는 거는 제가 이제 창문에 입김을 꺼내 불면 네. 하얗게 서리가 맺히잖아요. 그 서리가 맺혔다가 싹 사라져요. 그게 바로 남은 얼굴들이 여러 갈래로 흩날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분 다음에 거기다가 뭐 이 이름도 써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샥 사라지죠. 옅어지고 사라지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사라지고 그 쌓인 발자국 따라 별이 푹푹 뜬다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쌓인 발자국이라는 건 이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떠나간 사람들의 그렇죠. 발자국, 그렇죠. 그 위로 별이 푹푹 뜬다 네. 라는 거죠. 그 떠난 사람의 발자국 위로 별이 푹푹 뜬다. 그러니까 막 어떤 애달픔이라든가 저만의 어떤 애수 이런 것들이 별빛처럼 그 발자국에 계속 고인다라는, 아, 쫓아가고 싶지만 쫓아갈 수 없는. 대박이네. 예. 여러분, 그 시인이 자기 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정말 좋군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시는 사실 그래서 낭독을 해야 되고 그 낭독을 함과 동시에 그 해설도 같이 시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인들과 낭독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많군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시인분들이 새 책을 내면 꼭 한 번씩은 해요. 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맞습니다. 낭독회, 우리 박한 시인이 다음 시집을 낼 땐 당연히 하겠지만 이렇게 낭독회가 있는 걸 여러분 같이 참여해 보시면 대단한 기쁨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됐습니다. 마무리할 단계가 네네네. 됐으면서 우리 박한 시인이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네네네네. 유튜브 구독자도 늘리고 예. 늘리고 네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집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채널맥 프로그램 안에서 좋은 VIP 패널로 참여를 계속하는 게 먼저 예약되어 있지만 그것 이외에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 프로젝트 아니면 시집 네네네. 이런 것들을 궁금합니다. 예, 미래 계획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전에도 낭독회를 쭉 해왔지만, 앞으로도 좀 더 낭독회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볼까 합니다. 좀 네. 그 기회를 좀 늘려보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시집에 대해서, 이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에 대한 시집에 대해서 낭독회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집도 지금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지금 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2018년에 등단을 하고 이 시집이 나오는데 2023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5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두 번째 시집을 좀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저는 이번에 만든 영화를 이제 곧 개봉하겠지만 네네. 그게 2024년 7월 5일이에요. 아, 예. 여름 딱 들어가기 직전에 개봉할 건데 네네. 그 전에 나랑 콜라보 공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저는 완성된 영화를 상영하고 네네. 박 시인은 본인의 시를 낭독할 수 있는 걸 같이 이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어버리네요. 아, 저야 영광이죠. 그래서 저야 그런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바로 이곳 네네. 수원 미디어 센터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예, 예.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네. 낭독회 하고 영화 상영회 하고 GV를 같이 하는 거야. 아, 좋죠. GV를 시인과 감독이 같이 앉아서 아, 예, 시에 예. 대한 질문도 나오겠고 영화에 대한 질문도 나오겠고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 오니까 좋은 계획이 떠오르네. 좋은 기획. 네네. 바로 이곳에서 조만간 2024년이 되겠네요. 2024년 새로운 미션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스위트 홈에 대한 시사회 그리고 박한 시인의 시집을 낭독하는 순간을 함께 콜라보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좋은 계획이 생겼으니까 조만간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계획과 방법 정리해서 좀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박한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박한 시인께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시집 제목 뭐라고요?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 기억하시고요. 그냥 구매. 구매. 시는 그 다음에 읽으시고 박한 시인의 유튜브 보시면 낭독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더 늘리실 거예요. 저를 만나서 그런 일을 좀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더 할 수 있게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박한 시인님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